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튜브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 가기 전에 수급 동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이제 지금 외국인이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낙폭은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오전장에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전장이 400억대였나 매도 우위였고요. 보시면은 400억대 매도 우위였고 지금 요 부분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 오전장에 비해서는 5,600억 정도 매수를 한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물 동향에서도 지금 나쁘지 않은 그냥 중립적인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닙니다. 수량으로 보면 150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 기관이 조금 받아주는 정도면은 양호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요 옵션 동향 쪽이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가 매도, 풋옵션이 매수 이렇게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이거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니냐. 풋옵션은 오후장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오전장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동향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중립, 코스닥은 이제 우려감을 조금 떨쳐내는 느낌? 요게 지속돼야 된다고 했어요. 대신 요게 하루 어제 하루 이런 식이 아니고 최소 일주일, 2주일 그리고 꾸준하게 중간에 매도한 날이 있거나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 줘야지 양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처럼 꾸준히만 해줘도 적어도 매도를 강력하게 하지 않는 이런 움직임만 나와도 양호해질 수는 있다. 근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정도의 수급 정도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가 있었고 컨퍼런스 콜에서 감산 얘기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는 조금 뒤로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좀 밀렸었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21선 여기까지 와서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양호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상태로만 마무리해도 그렇게까지 나쁠 게 없습니다. 반등이 더 나오면 좋고 낙폭을 더욱더 축소하면 제일 좋은 거고 지금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래 꼬리 이렇게 이 정도 꼬리만 유지해줘도 나쁘지 않다. 21선에서 저점 매수 들어오는 거 확인했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후로 컨퍼런스 콜 이후로 좀 밀렸다가 저점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상태면 양호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21선을 이탈해 있다는 거고 하이닉스는 21선 터치 기다리던 조정이 나온 거죠. 하이닉스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양호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저항이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21선만 올라타면 바로 위에가 저항이죠. 그러니까 둘 다 나쁘지 않아. 둘 다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삼성전자는 21선을 빠르게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46,000원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잘 나오면서 기존에 저항받던 구간을 그냥 넘어가 버렸죠. 245,000원 요 구간 이제는 유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구간을 유지해주는 게 좋고 적어도 24만원 정도는 만약에 밀리더라도 24만원 부근은 지켜줘야 된다. 근데 오늘 갭상승 나온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24만원 부근에서 저점 매수가 나오는 게 확인됐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24만 5천 이 위쪽을 넘어간 것도 좋지만 이 아래쪽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모양 요 모양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삼성 SDI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효성화학입니다.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실적 관련주를 좀 보여드리는 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뭐 실적이 뭐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성화학이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돌파 못하고 밀렸는데 여기 16만 5천 원인 거 여기를 돌파해줘야 돼. 16만 5천 원 이 구간을 넘지 못하고 음봉으로 밀렸는데 일단 중요한 건 여기 21선 위쪽에서 끝나야 돼요. 오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고 오늘 16만 5천 원 회복하고 끝나면 제일 좋아요. 16만 5천 원 여기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21선 요 구간은 꼭 유지해줘야 된다. 21선 요거는 지지선으로 해서 꼭 유지를 해줘야 되고 16만 5천 원을 여기를 돌파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만 안착해주면은 오늘 해주면 제일 좋고 뭐 이번 주든 뭐 해가지고 여기만 돌파해서 안착해주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1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뭐 갭상승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쪼르르륵 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를 돌파해줘야 돼요. 여기 그 10만 6천 원 뭐 전후 요 구간을 돌파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되고 이 구간대를 넘어가 주면 되겠죠. 10만 6천, 10만 5천 요 사이를 기존에도 뭐 고점으로 인식하면서 여기서 걸리고 있었는데 앞에도 걸리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넘어줘야 된다. 그래서 10만 5천 원 요 구간 정도 오니까 한 번 정도는 밀렸죠. 반등이 나오다가 쪼르륵 밀렸다가 아래 꼬리 또 저점 매수는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하루 만에 여러 가지를 해준 것 같습니다. S1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점프해주면은 위쪽으로 또 방향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지금 10만 원은 유지해주겠다라고 해놓고 10만 5천 원에서는 눈치 보기가 나오는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KTH 같은 경우도 2분기 호실적 나오면서 아예 뭐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뭐 기존에 여기가 고점 부근인데 5,700원이 고점 부근인데 이 구간 뭐 내일 갭상승 나와서 위로 날아가면 여기만 유지해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일 개파락이 나오고 여기서 돌파 못하고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자, 2,800원 기존에도 뭐 요 구간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때 거드렸는데 돌파를 못 하고 있죠. 오늘도 걸리고 있는데 2,800원을 넘어가 줘야 됩니다. 2,800원을 넘어서 안착하면은 좀 더 보유해도 되고 2,800원 이탈하면은 혹은 저항받고 이렇게 밀리면은 뭐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요렇게 뭐 기존 관점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뭐 중국 관련 쪽 기업은 그렇게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 기업은 굳이 우리나라에 상장할 필요가 있나? 지네 뭐 본토에 상장하던지 홍콩에 상장하던지 하면은 제가 볼 땐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굳이 왜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그냥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의심이 듭니다.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래핀 쪽으로 보면 차라리 9일제지 뭐 XIN10 상보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죠. 개인 관점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 종목을 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기술적 대응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문제 있다고 나온 기업이 전혀 아니니까. 그건 그냥 제 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뭐 6만원 넘어서 위쪽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7만원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밀리다가 이제 뭐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에다가 이제 브라우스도 쪽 공급하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된다 안 된다 뭐 얘기는 많은데 뭐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지만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건데 솔브레인하고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이번 해가 아니고 기존부터 삼성에서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소재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기업들이 떠오른다라고 애초부터 말씀드렸죠. 일본에 소재 규제하자마자 바로 말씀드린 게 이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된다, 당장 안 된다 이거보다는 미래에 갖다 쓴다면 이 기업들 거를 가져다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기술력이 너무 안 돼서 도저히 못 쓰겠다가 아닌 이상 이 기업들 본인들이 투자한 기업
제품을 가져다 쓰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치니까 계속 강조를 드린 겁니다. 솔브레인 그때도 요때 말씀드렸죠. 아래 꼬리 제가 낮에 아래 꼬리 여기 딱 진짜 최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때부터 해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4만 원대에서 올라온 거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테마성으로 이렇게 급등락 보이면서 움직여도 시간이 좀 흐르면은 지금 국산화를 아예 뭐 중단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중단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테마성 움직임이 끝나더라도 움직임이 좀 약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천천히 추세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앞으로 산업화로 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테마로 끝나는 것과 산업화가 되는 쪽과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산업화가 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 싸움이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뭐 루머가 돌면서 오늘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등이 조금 약하네요. 여기 한 28,500원 요 구간 넘어가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반등이 조금 약하네요. 어제 급락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이 상태로 끝나면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라는 심리가 더 강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심리를 강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임삼상상 결과에 따른 뭐 신약의 방향성이랑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했죠. 다음 주에. 그러니까 뭐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다음 주에 발표할 필요가 있나? 이 HLB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임상 실패야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뭐 기존에 뭐 중국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도 뭐 서양인한테 안 맞으니까 뭐 부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기자회견 쪽을 좀 잘못하고 뭐 발표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여유를 갖고 본인들끼리도 취합을 해서 좀 여유를 갖고 발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뭔가 급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기분이 좀 나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기분 나쁜 게 당연한 거예요. HL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들 회사 자체에서도 주주분들이 불안해하신다고 해서 빠르게 발표하는 건 좋은데 대신 좀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HLB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기자회견으로 신뢰성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지금 못 믿겠다, 사기다, 이 기업만 공격하는 뭐 영상만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이제 이슈 가지고 이 기업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기를 얻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좀 정확한 부분을 팩트를 집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밝혀진 사실 내에서 보는 거가 좋은 거지. 뭐 이런 이제 뭐 루머나 아니면은 뭐 뒷이야기 같은 경우로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팩트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현재 구간 자체는 반등이 좀 약하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본인들이 공식 입장 밝히겠다고 하니까 뭐 기다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대감의 반등은 나왔는데 아직은 좀 약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사물인터넷 쪽으로 해서 뭐 생체 인증 기술 융합해서 안면 인증을 한다. 뭐 해서 이 보안 업체잖아요. 그래서 보안 플랫폼으로 해서 이게 그 이름이 뭐야? 페이스원이라고 하죠. 페이스원을 현재 10여 개 기업에 뭐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협의 중인 기업이 아마존이다. 아마존에 협의 중이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뭐만 있으면 이렇게 뭐 블록체인 기술이 뭐 그쪽에 암호 그 보안 기술이라던가 이런 쪽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날아가는 기업인데 오늘도 요런 아마존 이슈, 아마존과 계약 가능성이다 뭐 있다. 근데 계약된 건 아니에요. 협의 중이라고 했지. 뭐 계약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감으로 현재는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등이 좀 시장이 아침에 좀 밀리다가 이제 오전장 끝날 때쯤부터 해가지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급락했던 부분, 오늘 오전장에 급락했던 부분은 되돌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